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1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빠가 기나긴 시간을 이겨내시고 현재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계신 중인데요. 8년 만에 식물인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이었는데 지금의 생활이 정말 꿈만 같아요. 아빠의 목소리를 잊어버려서 기억이 나지 않아 메일을 눈물로 보냈었거든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빠 곁을 지켜드렸더니 저에게 다시 행복을 돌려주셨습니다. 처음 아빠가 회복을 하시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동안 힘들었던 날들이 너무 서러워 오열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끝내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오래오래 아무런 사고 없이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아빠가 왜 식물인간이 됐는지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신다면 그 길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해요. 그러니 아낌없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아빠는 작은 사업 하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꽤 오랜 세월 이끌어 오신 터라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처음으로 사업을 늘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셨죠. 아빠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신 이후 남편에게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었지만 높은 급여가 아니라서 빠듯했기 때문에 뒤에서 아빠가 알게 모르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지만 언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자리를 잡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네 아직도 고민하는 겐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는 곳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경력직 사원들로 충원을 해줄 테니 배워보는 게 좋지 않겠나? 누구나 다 처음은 힘든 법이지만 이제 은손이도 아이를 케이크해야 하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지금 버는 월급으로도 생활하는 게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풍족하게 산 것도 아니잖나.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저도 이곳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터라 회사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을 그냥 등질 수가 없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장인어른께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지만 솔직히 겁도 나긴 하네요. 제가 맡아서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거라 경력직 사원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제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되려 저를 무시할 것 같은데요. 리더로서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계속 뒤로 물러나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이지만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고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만 봤어요.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빠는 그동안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엄마의 몫까지 저를 많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아빠는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응이 될 테고 나중엔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는 더 먼 미래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훗날엔 남편이 모든 걸 이어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와 남편은 긴 대화를 이어나갔고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일단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그렇게 다음을 기약한 이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저희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빨리 문을 열라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이한테도 전혀 들은 게 없어서요. 내가 못 올 곳 왔어? 지나가다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종훈이는 어디 있냐? 아들, 애비 왔는데 안 나올 거야?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래도 연락은 하시고 오셨어야죠.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잖아요. 술 드신 거세요? 지금 내가 술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넌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냐? 거저 들어온 걸 왜 걷어차고 난리야?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몰라? 내일 당장 사돈에게 전화해서 바로 일 배우겠다고 해라. 그걸 왜 아버지가 결정하시는데요? 벌써 장인어른과 대화 끝났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그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택시 잡아드릴 테니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도 앞으로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정말 은선이 앞에서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남편은 술에 많이 취한 시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간 뒤 한참 뒤에야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게 불만이셨는지 속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늦은 저녁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잘못된 거였어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많이 답답했는지 결국 술로 감정을 쓸어내리고 말았어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냉장고에 안주거리를 꺼내준 뒤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방에 들어와 눈을 붙였어요.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있었죠.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었고 앞으로 승진도 하면서 좋은 기회도 많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일을 하고 있었기에 둘이 벌어먹고 사는 건 문제 없었으니까요. 워낙 모험을 싫어하는 남편의 성격은 전부 시부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였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시댁 집안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시부의 한순간의 실수로 순식간에 부도가 나게 되면서 회사의 규모가 컸던 만큼 그에 따른 빚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고 남편에게 일정의 금액을 매달 도움받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고 월급의 일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었으니까요. 시부도 빚을 탕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지만 눈에 띌 만큼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빠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바른 인성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아빠의 사업 확장을 도와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음 날부터 아빠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진작에 이럴 것이지. 내가 꼭 난리를 쳐야 받아들이는 거지. 모두를 위해서야. 우리 집안도 하루빨리 정상 회복돼야 되지 않겠소? 그것 때문에 장인어른 사업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은선이 걱정 안 시키고 싶어 결정한 거라고요. 도대체 저희는 왜 부르셨어요? 자식이랑 며느리 얼굴 좀 보자는 건데 이런 것도 너 기분 맞춰가면서 봐야 하는 거냐? 겸사겸사 부른 거잖아. 그럼 종훈이 네가 사돈 사업을 전부 가지고 가는 거냐? 이제 네가 대표가 되는 거야? 이 애비한테 언제 구경시켜 줄 건데? 이제 일 배운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그런 걸 바라세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길 왜 와요? 방해받게 더 돼요?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 일에 집중 못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잘 되길 기도나 하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얼마나 나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떼고 순수익이 나올 거 아니니? 오래간만에 우리 배에 기름칠 좀 할 수 있는 거야? 은선이 옆에 있는데 왜 자꾸 저를 난감하게 만들어요? 저희 그만 일어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계산은 제가 할 테니 식사하시고 들어가세요. 너 지금 자리 하나 만들었다고? 벌써부터 애비랑 인연 끊을 생각하는 거냐? 꼴랑 그거 몇 푼 번다고 애비를 무시해? 회사만 안 망했어도 이런 집안 거들떠도 안 봤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썩 나가. 시부가 부른 이유는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기대감에 서둘러 빚을 탕감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를 부른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민도 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그 일이 있은 이후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느니 안 보고 사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았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잘 지내던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저희 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가 아빠 혼자 지내는 집을 찾아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철판 깔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처음으로 화를 내게 되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갑자기 저희 아빠 집엔 어쩐 일이세요? 이런 식으로 막 찾아오시면 곤란하죠. 여쭤보니까 무작정 초인종부터 누르셨다면서요? 저번에도 이 문제로 그이랑 얼굴 붉히신 적 있으시잖아요.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겠소? 잘 좀 생각해봐. 내가 왜 왔는지. 세아가 너는 몰라도 종훈이는 알 것 같은 눈치인데. 사돈분들이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네. 자네가 돈줄을 아예 끊어버렸다고 내 앞에서 한탄을 하시던데. 아버지, 지금 장인어른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 나랑 연락 끊겠다고 담을 쌓아버렸는데 아직까지도 빚이 산더미라? 한번 미납되면 체납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거라고.
너는 꼴에 자리 하나 차지했다고? 애비를 무시하잖냐?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집안 문제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솔직히 둘이 결혼했으면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을 모른 척하고 등 돌리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한다면서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 나 같으면 바로 연락해서 자금 마련해 줄 것 같네.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시는데 어떻게 좋은 대답이 나오겠어요? 이건 제가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당장 저희 아빠 집에서 나가세요.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 좀 그만하시라고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을 쳐다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말수를 줄이고 묵묵히 뒤에서 지켜만 보던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부모님께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화를 내게 되었으니 모두가 엄청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시부모님을 일으켜 세운 뒤 밖으로 쫓아보냈습니다. 너무 흥분했는지 거친 숨을 내쉬면서 나가시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으니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던 아빠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곤 다 컸다면서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을 하시는데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아빠가 이상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 시댁 집안의 빚이 얼마인지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괜찮다며 서둘러 다음에 다시 오겠다면서 제 팔을 잡고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얼이 빠진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좀 전에 있던 안 좋은 상황에 대해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둘이서 그동안의 고민거리들에 대해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의논하였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잠이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동이 틀 때 문자 오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면서 시간 확인 겸 핸드폰을 켰는데 아빠한테 문자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전송하셨는데 그 안에는 아빠와 시부모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복장을 보니 세 분이서 등산을 하기 위해 출발 직전 사진을 찍으신 거였어요. 뭔가 싶어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으시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문자를 남긴 뒤 남편을 깨워 아빠가 전송해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도 아침부터 당황한 표정으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전날 엄청나게 난리를 친 상태라 그날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갈 시점에 시부에게 전화가 걸려왔길래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와도 통화를 하지 못한 터라 큰 문제는 없으신지 확인하기 위해 시부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등산은 잘하고 계시냐며 무뚝뚝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전날에 약속을 잡으셨던 거예요? 갑자기 세 분이서 등산로 입구 앞에 나란히 찍은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사돈이 지금 큰일 났어. 정상에 거의 다 와갔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지셨는데 바로 뒤가 거의 절벽이라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중심을 잃으시면서 그곳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 중이야. 일단 내가 문자 찍어줄 테니 확인하고 위치가 적힌 병원으로 종훈이 차 타고 얼른 오도록 해라. 시부의 말에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통화 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 남편이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무슨 일 있냐고 되물어 보길래 진정이 되지 않는 목소리로 아빠의 심각한 상황을 전달해 주면서 서둘러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차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니 수술실에는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보자마자 시모는 눈물을 흘리셨고 시부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자 중심을 잃어 떨어지게 되면서 허리를 심각하게 다치셨다며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아빠가 다친 거에 대해 괴로워하셨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알 수 없었단다. 그냥 전날에 실수한 점들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등산 좀 하고 술이나 한잔 하면서 기분 좀 풀어드리려 했는데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저희 아빠는 등산도 잘 못하신다고요. 한평생 저만 보고 지금까지 일만 해오셔서 산에 올라간 적도 별로 없으신데 무작정 끌고 가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희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움직이셨어요? 설마 일부러 밀친 거 아니세요? 솔직히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셔서 이런 일을 꾸미시고 발뺌하시는 거 아니시냐고요. 제 말이 틀린가요? 얘가 지금 못하는 말이 없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다지만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은선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서로 좋게 좋게 풀어나가려 했던 거고 내 아들 잘 봐줘서 고마워서 식사라도 대접해 드릴 겸 우리도 고민하고 계획해서 움직인 건데 어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 수술실 앞에서 시부모님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남편이 말리려 애를 썼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의 행동들을 좋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죠. 결국 시부모가 자리를 피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이 되었지만 아빠가 수술실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아 아빠마저 잃게 될까봐 너무 불안한 마음에 눈물은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저를 대신해 남편이 급하게 아빠의 현재의 몸 상태에 대해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행히도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하는 게 언제일지 모르겠다며 앞으로의 일들은 모두 아빠가 살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의식불명 상태의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빨리 회복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수술도 잘 됐다는 의사의 말이 금방 깨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가왔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기대를 했었던 건지 아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가져가려 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 벌써 몇 년이 흘렀는지 알아? 이제 감도 안 오지? 저렇게 누워만 있은 지 8년이야. 혼자서 사이 등골은 다 빼먹고 있네. 여기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얼마인지 은선이 너도 잘 알잖아.
가려면 곱게 갈 것이지. 언제까지 목숨 부지하며 버티고 있을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아빠한테 각티슈를 던지는 건데요? 얼굴에 맞았잖아요.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다 전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이 전부 용서가 됐다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몇 번을 말하니? 그건 단순 사고였다고. 경찰서에서 전부 진술했고 상황이 정리됐는데 언제까지 그때의 일로 우려먹을 생각인 거야? 아들,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차라리 그냥 이혼을 해라. 일하랴, 병원 왔다 갔다 하랴, 거기에다 정신줄까지 놓아버린 지 마누라까지 챙겨야 하는데 그게 사는 거니? 이참에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아. 어차피 회사는 이제 종훈이 너 소유 아니니? 얘 은선아, 너도 이제 우리 아들 그만 놔줘라. 너희 집안 인생만 종치면 되는 거지. 내 아들까지 말아먹어서야 되겠어? 어차피 사돈어른 세상 뜨게 되면 여기 있는 회사 전부 내 아들 소유되는 거잖아. 적당히 살 만큼 지어줄 테니까 그걸로 병원비랑 생활비하고 여기서 인연 끝내자. 우리도 오래 기다렸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등 돌렸어. 그나마 그때의 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남편의 인연을 끝내려고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는 매일같이 찾아와 이혼해달라며 기가 따가울 정도로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확장된 사업장과 원래 아빠가 운영하시던 사업장 두 곳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남편은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신 뒤로 자신 손에 많은 사람들의 입이 달렸다는 걸 실감했는지 쉬지 않고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었고 아빠와 함께 일을 하셨던 직원분들도 남편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진 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제가 뭘 물어봐도 귀찮다는 듯 대꾸도 하지 않았고 점점 저와의 거리를 두더니 매일은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 오던 병원도 발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힘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었는데 사람은 변한다고 아빠가 깨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그동안 운영했던 회사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 찬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병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몸을 닦아드리려 손걸레를 빨아 병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과 시부모가 어디론가 급하게 자리를 옮기길래 뭔가 싶어 그 뒤를 조심스럽게 뒤따랐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휴게실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를 듣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위험해요. 직원들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전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뽑아 먹어야 하는 건데요. 나중에 정말 장인어른 깨어나시면 그때는 어쩌려고요. 내가 말했지. 절대 깨어날 수 없다고. 확실하다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언제까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미래가 없어 보이더구만. 그동안 우리 빚도 다 갚았고
자금도 많이 모였으니까 이번에 싹 다 정리하고 이혼해라. 이런 구질구질한 삶을 언제까지 살 순 없잖냐. 이번 달에 전부 정리하는 걸로 하자. 은선이 걔도 양심이 있지.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겠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그냥 부도가 나서 폐업했다고 얘기해. 지금 돈벌이도 안 되잖아. 그래. 아빠 말씀 들어서 그동안 잘못된 적이 있었니? 어떨 때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너 솔직히 그동안 정말 힘들었잖아. 이번이 기회다. 싹 다 정리하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가 좀 불안하면 이민 가는 것도 생각해보면 되지. 그리고 사돈 양반이 깨어난들 뭘 알 수 있겠어? 내가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입 하나 뻥끗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힘들다고 얘기했어. 처음엔 쉽게 깨어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사도 포기한 것 같더라. 그리고 벌써 사건도 종결됐잖아. 만약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난다 쳐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사돈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우리가 그때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지금 너는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없었다는 거 명심해라. 너희 아빠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야. 제가 듣고 있던 시부모와 남편의 대화는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대화였어요. 더는 들을 수가 없어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병실에 도착한 다음 아빠의 손을 잡은 채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건 전부 시부와 시모가 계획한 짓들이었고 거기에 남편까지 물들어 버린 것 같았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자기는 시부모와 다르다고 했던 남편이 결국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급급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었네요. 아빠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8년 동안 누워만 계시니 너무 답답했었고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온 회사까지 전부 팔아치우려 한다고 제발 깨어나서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아빠의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고개를 들어 아빠를 쳐다보니 그동안 꿈쩍도 안 했던 몸이 조금씩 움직이려 안간힘을 쓰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놀라 정신이 드셨냐고 여쭤보니 제 말에 응답을 하셨고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을 전부 들으셨냐고 재차 다시 여쭤봤어요. 아빠는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또 한 번 손가락을 움직이셨고 너무 기쁜 나머지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은선이 너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중얼거리고 있는 건데? 네? 아니, 그게요. 아빠가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회사를 잘 이끌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하다고 했던 거예요. 언젠가 좋은 날이 찾아오겠죠. 하루빨리 아빠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그런 거였어? 난 또 사돈 어른이 깨어난 줄 알았잖아. 오늘은 늦었으니 우리는 먼저 들어가 볼 테니 나오지 말거라. 종훈이는 저녁 안 먹었다고 해서 나가서 먹고 집으로 바로 갈 것 같다. 혈액순환 잘 되게 여기저기 주물러 드려. 그래야 빨리 깨어나시지. 하마터면 시댁 식구들이 아빠가 깨어난 걸 전부 알아차릴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계획해야만 했어요. 일단 아빠가 최대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재활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르게
회복하기 위해 힘쓰기 시작했고, 빠져있던 근육들도 붙게 되면서 몰라볼 정도로 좋아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처음으로 입을 떼시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듣고 싶었던 아빠의 목소리를 8년 만에 듣게 되었고, 아빠는 오랜 기간 함께 일을 해왔던 제일 신뢰가 가는 한 분을 병원으로 불러 모든 상황을 보고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죠. 아빠는 그동안 누워 계시면서 전부 다 듣고 계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을 뿐 귀는 열려 있었다며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저에게 고생했다며 가느다란 팔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모든 걸 돌려놓기 위해 형사까지 따로 불러 8년 전의 사건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동안 시부가 망한 빚을 전부 갚은 뒤 거기에 더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부 시부모에게 전달을 하고 있었다는 걸 직원분에게 확실하게 듣고 난 이후 아빠는 한자리에 모두를 모아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모두에게 연락을 한 뒤 저녁 시간에 시부모와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고 다들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믿었던 남편까지 배신을 했다는 게 제일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죠. 저는 시부모와 남편을 아빠 앞으로 가까이 오시라고 얘기한 뒤 병실의 문을 잠갔고 어리둥절해하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본 순간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걸 본 시부모와 남편은 기겁을 하며 주저앉아 버렸고 아빠는 분노한 표정으로 모두를 내려보며 시부모와 남편의 잘못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실수였다고? 모든 건 계획적이었으면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내 딸을 힘들게 해? 그리고 자네는 내가 정말 믿었었는데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전부 빼돌려서 너희들 배만 채워? 누워만 있었다고 모든 걸 모른다고 생각했나? 그리고 내 딸에게 했던 모든 행동 전부 다 듣고 있었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밖에는 지금 당신네들 잡기 위해 형사들이 깔려 있다고. 평생 동안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아가게 만들어주지. 내 아내와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전부 다 내가 계획한 거니까 혼자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의 잘못은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빠는 그동안 많은 것들이 쌓였는지 절대 용서해주지 않겠다며 더욱더 언성을 높이셨고 제가 병실의 문을 열자 형사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 시부가 형사들을 가로막으면서 잘못을 구하는 순간 남편이 그 틈을 이용해 밖으로 도망을 쳤고 형사들과의 추격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저와 아빠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어렵고 힘든 8년의 시간 동안 본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는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잠시 뒤 남편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도망을 치던 도중 앞만 보며 달리다가 옆에서 오는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이게 되면서 위급한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지만 달려오던 트럭의 속도가 상당했는지 끝내 이 세상과 작별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경찰서에서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지 아무 말 없이 오열을 하였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시부모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벌은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 아닐까요?
그 사람들의 욕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결국 재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네요. 그곳에선 자신들이 저질렀던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10년의 징역을 받았지만 아빠와 제가 그동안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처벌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구치소에서 출소한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테니 평생을 자식을 잃은 괴로움에 빠져 살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하지만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자기에게 전부 되돌아오게 되는 결말은 정말 참혹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탄하며 사는 것보단 언제 올지 모를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며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